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빌딩 투자 수익, 가끔 매스컴에 나오죠.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참 부럽다 하는 생각 들죠. 몇십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100억이 넘어가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2011년 10월에 이태원에 있는 건물을 서울 시내에 20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 83억 원 예상하고 있대요. 야, 그래? 2011년 10월. 12년 동안이네요. 2023년 끝났으니까. 12년 2개월 동안이네요. 12년 동안에 20억짜리 건물이 83억 원 예상을 한답니다. 근데 83 나누기 20억 하면 4.15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거를 쓸 수 있잖아요. 본인이 쓸 수도 있고 세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썼다가 나중에는 월 1,000만 원씩 월세를 받았답니다. 그럼 1년에 1억 2천만 원. 12년 동안 받았다고 칩시다. 본인이 사용 안 하고. 그러면 14억 4천만 원에 월세를 받았어요. 그럼 83억이죠. 현재 예상. 거기다 14억 4천만 원 더하면 97억 4천만 원. 나누기 20억에 샀어요. 20억 하면 4.87배. 12년 만에 4.87배를 벌었네. 그런데 10년 동안 가만 놔뒀습니까? 건물 유지 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써요? 인건비 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 맨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 내죠? 보유하고 있는 동안 또 보유세 내죠? 이거 다 빼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함께 비교를 할 수 있는 타이거 나스닥 100 비교합니다. 2010년 10월에 2010년 10월 18일 상장했어요. 10,000원에 상장했는데 부동산을 2011년 10월에 샀다니까 2011년 10월부터 타이거 나스닥 100을 봐야죠. 2010년 10월에 상장했는데 1년 만에 2011년 10월 보니까 11,300원이에요. 타이거 나스닥 100이. 그러면 1년 동안 13% 상승했어요. 1년에 13%. 그게 평균이에요. S&P 500이 100년의 역사 보면 9에서 10%. 타이거 나스닥 100이 한 50년 역사 보면 14%. 그런데 2010년부터 11년 딱 1년 동안에 13% 올랐네요. 평균. 그런데 이제 작년 됐죠? 2023년도 타이거 나스닥 100 확인해 보세요. 몇 프로 올랐나? 13%가 아니라 59%. 59% 상승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미국 테크탑 10 80% 이상 나왔잖아요. 코덱스 팡 플러스 이런 것들 2배 가까이. 이거 예년의 이 평균 연평균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 2023년도에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던 우리 많은 수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1년 만에 상승 13%에 비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97,620원까지 올라왔어요. 올해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10만원 터치하는 해입니다. 드디어 역사적으로 10만원 넘어가는 해예요. 타이거 나스닥 100이 올해는. 현재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이에요. 2조 6천억이 넘어요. 2등이 타이거 S&P 500.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죠?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거기다 또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필반나 ETF. 이런 것들이 주식을 따라가는 가장 안정적인 ETF 종목들입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2011년 타이거 나스닥 100이 11,300원에서 지금 97,600원이니까 8.64배. 그런데 똑같이 12년 전에 20억 원에 매입한 건물이 지금 임대료까지 받아서 97.4억, 4.87배, 2배 차이 납니다. 인건비, 이 건물 유지, 이 보수 비용, 보유세, 취득세 이런 거 계산도 안 했어요. 그거 다 빼야 되는데도 2배 차이 납니다. 매스컴에 가끔 연예인 빌딩 매입 뉴스들 나와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도 또 뭐 연예인 누가 뭐 어디에다가 얼마에 샀어.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얼마에 팔았다. 그래? 몇 년 만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어. 양도세도 또 어마어마하죠. 양도세가. 그러니까 세금은 빼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대. 그게 몇 년 기간이야. 그거를 그래? 타이거 나스닥 100과 비교해 보세요. 그래. 그럼 2015년에서 2024년 그러면 9년 동안이구나. 2020년에 사서 2024년 4년 동안이구나. 타이거 나스닥 100과 비교해 보세요. 부동산을. 저도 12년 동안 갖고 있던 부동산 올라봤자 2배 올랐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 어디 특별한 이 지역은 3배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12년 동안 타이거 나스닥 100이 9배 가까이 8.64배 올랐습니다. 이거를 부동산이 강남에 있는 서울의 강남, 우리나라 제일 비싼 강남에 있는 부동산도 그 상승폭을,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12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동산이 현재 얼마에서 얼마큼 불어났습니까? 2배가 불어나지 못한 부동산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뉴스가 나오면 그래? 몇 년 동안에 얼마에서 얼마 불었네? 그거를 타이거 나스닥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야, 타이거 나스닥 100에 비해서 얼마큼 차이가 나는구나 본인이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장점은 주식처럼 반토막이 나거나 폭락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큼 좀 마음이 편합니까?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불안합니까? 대신 부동산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약하니까. 그렇다면 은행의 이자? 완전히 변동성이 없잖아요. 손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물가 상승폭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것은 마이너스가 없죠. 손실 볼 리가 없죠. 은행에 있는 건. 대신 수익률이 없어요. 거의. 물가 상승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투자 그러면 대부분 양대 산맥이 주식과 부동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부동산 안전하죠. 주식에 비하면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가 또 가능해요. 주식은 장기 투자가 어려워요. 말이 장기 투자지 장기 투자요. 주식 한번 사서 아니면 계속 매달 꾸준히 사는 거. 그거 5년 10년 계속 한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상당히 어려워요.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정말 작심삼일 정도예요. 주식은 이 사람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웬만한 사람들 다 그래요. 얼마치 샀어. 내 지금 물가 몇 프로야. 막 팔고 싶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식이 오르잖아요. 몇 프로 수익 났어. 야, 이거 팔아야 이 수익 보는 거지. 안 팔면 이거 수익이 아니잖아. 그리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팔고 싶어져요. 수익이 나면. 그거를 느긋하게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지 못해요. 그게 주식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변동성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지고. 반토막 나보세요. 여러분들 반토막 난 종목 있죠? 딱 한 종목.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23년도 지금 59%, 60% 가까이 올랐어요. 타이거 나스닥 100이. 평균 14% 오르는 것이. 올해 우리 시총 1등부터 5등까지 차이나 전기차가 30% 이상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종목 평균을 내보니까 41% 상승폭이에요. 41% 수익이 났어요. 작년에 하락했죠. 21년도에는 몇 퍼센트 수익 났는지 아세요? 30%대였어요. 아주 크게 올랐어요. 그때. 21년도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70번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했던 해예요. 21년도. 그때 이 시가총액 5개의 종목에 평균 수익률이 32%, 33%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 놀라울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23년도 이제 작년 됐어요. 작년도에는 41%예요. 왜 이렇게 높아요? 22년도에 그만큼 확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골이 깊으니까 대신 산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머리에 딱 입력해 두세요. 주가가 완전히 골 깊게 떨어지죠? 그러면 상승폭이 높은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사. 저가 때 뚝 떨어졌을 때
하나도 안 사고 가만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마음고생만 하는 거죠. 저가 매수를 해서 싸게 사놔야 큰 수익을 보는 건데 말이죠. 주식이 어렵다는 게 샀다 팔았다는 그 타이밍 어려운 거, 그건 당연히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렵다는 것은 샀다 팔았다는 그 타이밍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어려운 거지만 수익이 났는데도 꾸준히 들고 가는 거. 또 주가가 막 폭락을 해. 다들 막 도망가잖아요. 떠나고 외면하잖아요. 이럴 때 꾸준히 남아있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의 등락에 대한 마음가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링가족 여러분들께 이 인내심이라든지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거를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지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